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전 3조에 달하는 투자 이야기야, 3조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3조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급도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에 당장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국민의힘 경선까지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야당과 여당과의 이제 정책주들의 랠리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원전과 탄소 중립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새롭게 시세를 가지고 갈 만한 새로운 대장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미리 말하는데, 오늘의 종목은 좀 여러분들이 이건 억지 아닌가? 할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억지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은 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은 사실 그런 변수를 노리고 한번 찾아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은 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면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분명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경선 투표를 이제 하루 앞다투고 뭐합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하루 앞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거의 진흙탕 싸움이네 마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마지막 합동TV 토론회를 하면서, 어제 맞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와닿는 엄청 크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이제 홍준표의 공약이 또 나왔죠. 수시 없애고 연 2회 수능하고, 그 다음에 52시간제 잠정 중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사실 원전 확대. 원전이라는 게 사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에너지 대란을 코앞에 두고서. 그래서 이 홍준표 씨가 정확하게 홍준표가 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원전이라는 이슈를 잘 끌고 온 것 같은데, 사실 홍준표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원전에 대한 건 굳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홍준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박영선 같은 경우도 뭐랍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한미 동맹 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느냐, 원전 기술과 반도체를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동맹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런 더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 위해서는 원전 기술과 반도체 관련된 필수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죠. 내용을 보면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전 장관은 이제 5월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소형 모듈 원자로 협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래서 사실 이게 5월에 발표된 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죠. 우리가 5월에 한미 공동성명, 원전사업 공동참여 등 해외 원전 시장에 협력한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 한다고요? 소형 모듈 원자로, 그래서 SMR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 뒤, SMR은 문재인 정부 이후 새 정부가 펼쳐나갈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특히 박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새 정부의 중요한 어젠다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 말만 놓고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말만 놓고 보면은,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처음에 분명히 이 경선, 국민의힘 경선까지 끝나면 아마 이 정책주들이 아마 이제 지속적으로 정책을 더 뱉어낼 거예요. 계속 뱉어내야 돼요. 왜냐고 하면 이제 진짜 이 여야당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정책을 뱉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주들이 움직일 확률이 높은데, 지금 이제 박영선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재명도 뭐한다. 이재명도 이 원전에 대한, 이 SMR에 대한 뭐였어요? 아까 뭐라 했죠?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새 정부의 중요한 어젠다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홍준표 역시도 뭐라고요? 원전에 대한 투자 확대.
사실 윤석열 씨도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는 있습니다. 있지만 좀 사실 이재명이라든지 홍준표보다는 조금 약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고, 어찌됐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경선까지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가 아니라 원전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시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과거에 뭡니까 몇 달과 며칠 전이죠? 탈원전 외치던 마크롱도 뭐 했다고 했어요? 원전에 1조 4조 원 투자. 1조 4조 원, 1조 4천억을 투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간 우리나라가 뭐 했냐고 하면은 원전을 탈원전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결국에 뭐야? 결국에 돌고 돌아서 온 게 뭐다? 원전이다. 왜? 최근에 이제 이 에너지 대란을 통해 가지고 원전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이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안 보고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조금 해요.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3조라는 것도 미국에서 바이든 같은 경우도 뭐라 합니까? 바이든도 이제 차세대 원전에 올인한다. 바이든도 차세대 원전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 원자로 등 개발 위해서 7년간 32억 달러, 약 3조 정도 되죠? 3조 정도를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원전 협약이 이렇게 체결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이슈로 원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간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외치면서 이 원전을 거의 그냥 내팽개쳐놨죠. 그래서 실제로 뭐야?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소형 원전 300조 시장에서 선전 못하지 않을까, 뒤처지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아마 이제는 다음 대선 후보는 이 원전을 무시하고 가지는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원전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집중적인 투자가 나와주지 않을까.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미국과 얘기했던 5월달에 뭐 했어요? 공동 성명 해가지고 공동 참여한다는 이제 협약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롱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올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나라만 안 쫓아간다면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경선 이후 정책주로서도 원전이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의 원전은 무슨 투자에 따른 모멘텀, 투자에 따른 수혜주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뭐다?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정부 정책 수혜주로 움직일 거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사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SMR이라는 게 소형 원전이죠. 소형 원전과 대형 원전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차이도 나오고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 이거 내가 설명 안 해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보면은 대형 원전은 원자증기 발생기 가압기 등 이렇게 막 분리가 되어 있고, 뭐 대형 원전은 한 기당 건설비용이 약 1조라고 하면 그 4, 5조고 안정성이 소형이 더 높고, 이런 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몰라도 돼요. 왜?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전에 대한 투자 때문에 저런 거를 분석해서 그 수혜주를 찾아야 되거든. 찾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정부 정책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느냐? 그냥 저런 거 분석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냥 뭐 가지고 있으면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하면 돼. 예전에 얘기했잖아. 예전에 파루라는 기업이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사업으로 엮이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아마 얘가 여기서 이건가? 한번 볼까요? 파루가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엔 파루가 맞을 겁니다. 파루가 뭐죠? 얘가 뭐 태양광 2020년 이때 뭐 치고 갔겠죠? 이때 치고 한 150% 정도 치고 갔고, 그 전에도 2018년도 보면은 태양광 설치 공사 수주하면서 2018년 안 떴는데 어째 이때 치고 갔거든요. 근데 파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진짜
저기 진짜 뭐 기업이 이 파루 혹시 다니신 분한테 죄송합니다. 진짜 그 황야 같은 진짜 뭐 시골 바닥에 태양광 패널 몇 개 설치해놓고 태양광 관련되는 수혜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업이 어떤 걸 보유하고 있는지는 안 중요하고 그냥 엮을 수 있나 없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정부 정책을.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걸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뭘 분석해야 되냐고 하면은 누가 어떻게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분석을 하고 그 관련주를 찾아야겠죠. 그전에는 지금까지 사실 원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영상 볼 필요 없이 다 할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뭐 두산중공업, 제일 잘, 그 다음에 일진파워, 한전기술, 우리기술, 뭐 보성파워텍 등등등 해가지고 이미 다 알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원전에 대한 미래가치를 논하고자 하면은 오늘 방송의 핵심은 원전에 대한 미래가치를 논하자가 아닙니다. 원전에 대한 미래가치를 논하자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종목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야 돼요. 그게 원자력 발전가에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주라든지 부품 공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혜를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을 얘기할 거냐고 하면은 계속 얘기하는 게 원전에 대한 미래가치를 보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경선 이후에 원전에 대한 미래가치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을 찾아가지고 그 정치인 관련돼서 정부 정책으로 엮여서 날아갈 수 있는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찾자라는 겁니다. 수혜주.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우리가 지금 사실 크게도 사실 이제 이재명 씨는 확정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홍준표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이 정도로 봐야겠죠?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자 이재명은 사실 아까도 뭐 얘기했던 게 박영선은 뭐라고요? 박영선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새 정부의 중요한 어젠다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과거 이재명의 발언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이 원전 제로, 탈원전을 한 걸 했어요. 원전 제로.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 과거의 이 발언들을 통해서 보면 이 원전 투자나 원전 발전에 어떠한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관련 정부 정책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자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준표 같은 경우는 원전 확대, 당장 어제 원전 확대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평소에 보면은 애매모호예요. 애매모.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엄청나게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뭐 모르겠어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 이 중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원전을 통한 정부 정책을 논하자고 하면요, 홍준표랑 엮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셋 중에서는 홍준표가 가장 강력하게 원전에 대한 긍정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홍준표가 과연 원전에 대한 어떠한 발언을 했었는지 찾아서 그 관련주를 찾자라는 거예요. 찾자.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가 있느냐?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하죠. 자, 이제 홍준표 씨의 공약, 특히 5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미공단과 포항제철을 세웠던 TK 50년의 미래를 열었듯 홍준표 후보는 박정희 리더십을 계속 제도하게 이루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고 뭘 보면 되냐고 하면은 포항을 통해한 원전 전력과 러시아산 LNG 등을 결합해 수소를 값싸게 생산 공급함으로써 수소 경제 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수소 관련되는 메카, 수소 경제 산업의 메카로 이 포항을 키우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뭡니까? 이 박영선이 얘기하는 미국과의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이 업그레이드 중 하나, SMR이 뭐다? 이제 여기 나오죠. 홍준표가 얘기하는 게. 자, 이와 함께 경북의 안동은 뭐한다? 의약바이오 산업. 그 다음에 경주는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걸 집중. 경주는 소형 모듈 원자로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좀 억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경주를 어떻게 키우겠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SMR. 지금 이제 바이든이 뭐한다? 차세대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하고요. 전 세계가 보다 안정적인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SMR이에요. 근데 그 SMR을 뭐한다? 경주를 그 특화 산업 도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이제 가장 간단한 거. 경주를 이렇게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게 되면요, 이제 산업단지가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경주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경주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우리 흔히 잘 아는, 여러분들, 신공항 관련주, 뭐 세종시 관련주, 이런 것들이 왜 관련주로 엮이느냐? 자, 공항을 거기다 짓는다, 세종시를 거기다 짓는다, 뭐합니까? 땅값 상승,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기업의 재무 개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관련주들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공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는 이거예요. 자, 앞으로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원전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두산중공업, 일진파워, 한전기술,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등등 이런 애들은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 정부 정책 관점으로 봤을 때는 홍준표가 지금 원전에 대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홍준표가 이야기한 건 뭐다? 경주에 뭐한다? 산업을 특화시켜서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러면은 뭐한다? 경주의 본사라든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뭐 홍준표 엮어가지고 원전 수혜주로서 엮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관점에서 저는 오늘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뭐 원전에 대한 전 세계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보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대선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정부 정책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관점. 왜 우리가 지금까지 세종시로 뭡니까?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 해가지고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긴다 해가지고 세종시가 왜 올랐어요? 세종시 관련된 종목이 왜 올랐어요? 신공항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왜 올랐습니까? 다 거기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원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홍준표가 원전을 경주에다 산업을 육성하겠다.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 경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뭡니까?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이에요. 대원강업은 사실은 뭐냐고 하면은 얘 본사는 경상남도 창원시랑 함안군, 충청남도, 천안시 4개 공장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사실 경상남도에 보유하고 있지만 얘 자회사 대원정밀이라는 자회사예요. 경주의 공장 중축, 제네시스 전기차 부품 공급. 그래서 그 자동차 시트 기능 부품사 해가지고 제네시스 정리해가지고 대원강업 계열사인 대원정밀, 경주 착공시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정밀은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대원강업이 어쩔 수 없이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전기차 5개 차종 부품 공급하면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엮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하냐고 하면은 수소차 관련해서도 현기차 수혜 강세하면서 수소차로 발표해서 수소차 수혜주로 엮이고요. 그러면 오늘의 정리는 뭐다? 자 봅시다. 자, 앞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 미래 가치는 계속될 겁니다. 2. 대선이 다가올수록 그러한 원전에 대한 이 투자 이야기도 정책주로 나올 겁니다. 3. 홍준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원전을 경주에 뭐하다?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의 토지를 아니면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수혜받을 확률이 높다. 그게 뭐다? 대원강업의 계열사가 뭐다? 대원정밀이 경주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주에 다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못 찾았을 뿐인 거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방송을 소식해드린 거고, 늘 얘기하지만 원전 관련된 수혜주는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사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은 철저하게 원자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원전이라는 투자에 대해서 거기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다가올 대선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소개를 시켜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대원광업이라는 종목이 차트만 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뭐 월봉상 보면 사실 좀 고점이라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일단은 뭡니까? 시세를 주고 찍어 누르고 다시 여기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아직 하방 추세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 뭐 내년에도 움직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밑으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을 뭐 3,000원에서 4,000원 이 구간대가 굉장히 여유로운 분할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3에서 4,000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